인육 캡슐. 이름만 들어도 중국의 인육만두니 인육을 먹는 공포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용을 보니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공포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2011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졌던 인육 캡슐의 진실과 2004년 개봉된 영화 쓰리 몬스터 두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2010년 메리 로치가 쓴 인체 재활용 당신이 몰랐던 사체 실험 리포트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1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육 캡슐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SBS 취재진은 직접 중국으로 취재를 나섰고, 취재 결과 실제로 중국 내 일부 병원은 죽은 태아의 사체와 태반을 밀마업장에 넘겨주고 인육 캡슐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행 바이러스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19년 작년까지도 중국에서 인육 캡슐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를 위해 중국의 한 도시를 찾았고 인육 캡슐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중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태반과 함께 죽은 태아를 업자들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후 죽은 태아를 캡슐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태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죽은 태아의 시신을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들고 캡슐로 만드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내 충격을 더해주고 있었는데요. 낙태를 하거나 사선화가 나오면 바로 주문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품목으로 인육 캡슐 시장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작업을 위한 장비는 직접 만들거나 기존의 약재 건조용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마치 한약재를 만들듯이 건조시키고 가루로 만들어 캡슐에 담는 작업이 위생시설도 안 갖춰진 가정집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캡슐은 고가로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체를 사들인 제조업자들은 시신들을 가정집 냉장고에 몰래 보관해 약재를 건조한 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로 말려 분쇄시킨 후 캡슐로 만들어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태아의 시신에 각종 질병이 있었다면 그 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며 인육 캡슐 사용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시신에서 질병만 제거한다면 인육 캡슐을 먹고 젊어지거나 장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장수하거나 젊어진다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아에 건조된 가루까지 먹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거절하겠습니다. 보다 젊어지기 위한 열망으로 인육 캡슐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 영화 언톨드 스토리 인육만두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인육만두 만드는 스토리와 2004년 박찬욱, 프론첸, 미케이 다케시 감독의 중국, 일본, 한국 합작 옴니버스 영화 쓰리 몬스터의 두 번째 에피소드 중국의 이야기 편입니다. 언톨드 스토리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드코어한 묘사가 많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주연을 맡은 황추생은 13회 홍콩 금상장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부분이 더욱 소름이 끼치는데, 팔선 반점에서 사기 도박을 하며 돈을 떼먹는 왕즈흥이 이를 목격한 주방장을 살해한 후 뼈를 쓰레기차에 버리고 살은 만두 속으로 만들어 식당에 내놓고 손님들은 그것이 사람고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맛있다고 먹는 내용입니다.
영화 쓰리몬스터는 박찬욱 감독의 이병헌, 임원희, 강희정, 특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임원희에게 손가락이 잘리는 강희정과 강혜정을 살리기 위해 한 소년을 죽여야만 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쓰리몬스터의 두 번째 이야기, 만두, 바로 인유 캡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유명 배우였던 칭은 나이가 들고 어린 여자와 외도를 하는 남편 때문에 외로움과 질투를 느끼면서 병적으로 젊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던 중 칭은 먹으면 젊어지게 된다는 메이의 만두 가게를 찾아가고 메이의 가게에서 매일 만두를 먹던 그녀는 거짓말처럼 다시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칭은 신비의 만두가 낙태한 태아로 만들어졌다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지만 이미 인육 중독이 되어버린 그녀는 더 큰 재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이가 미성년자의 불법 낙태를 해주는데 비위생적으로 위험하게 낙태 시술을 하는 장면과 여배우 양천아의 물만두를 먹으며 만두 속의 내용물을 씹는 장면에서 뽀득뽀득하고 나는 소리가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메이의 만두가 죽은 태아를 다져서 만두 속으로 쓰는 스토리인데 인육 캡슐을 보면 날 것과 건조시킨 것만 다른 바로 태아의 인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태반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산된 태아를 직접 먹으면 정말 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영화가 나온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죽거나 혹은 활용되거나 인체 재활용, 이런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떠오른 것은 저널리스트 메리 로치의 인체 재활용이라는 서적입니다. 이 책은 부제목으로 당신이 몰랐던 시체 실험 리포트로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시체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순간을 항상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시체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될 뿐 아니라 시체 머리만 잘라내어 성형수술 실습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시신 부패 연구를 위해 땅바닥에 가만히 눕혀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혹은 매우 유해한 총기를 만들기 위해 다리만 잘라내어 관통 실험에 사용하기도 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충돌 실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밀화인이라고 병에 걸려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꿀에 절여 약으로 내놓기도 했다고 했으며 현재 뇌서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이용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메리 로치가 시체와 인체, 영혼에 대한 고문서부터 중세 수술 등의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들과 인육 만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빈 껍데기일 뿐인 시체이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얘기 드렸던 인육 캡슐과 인육 만두 그리고 인체 재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